자, 2021학년도 6월 고2 전국영역 문제집 관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이 일단 부족한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공부가 좀 더 필요한 학생들은 채널에 있는 다른 개념 영상을 시청하고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6월 모의고사 고2 전국연합 문제집 해설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의도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는가?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냐, 가속 운동이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냐, 아니면 가속도 운동이냐라고 하는 거죠. 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 등속 원운동이 있습니다. 가속도 운동이라 함은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방향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자, 컬링 스톤을 직선 운동을 시킨다고 했는데 마찰이 없는 이라 돼 있죠. 그러면은 얘는 등속도로 가겠고 B는 등가속 운동을 하는 거겠죠. 근데 문제에서 나는 공기장이 없다라는 말을 여기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B는 등가속 운동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력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번 A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 등속도로 달리고 방향도 안 변하니까 속력이 일정하겠죠. 일정하겠죠. 니은 B는 속도가 변한다. 당연히 변하죠. 변하죠. 속도가 변한다는 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운동 방향이 변하면 속도도 변하는 겁니다. 자, 디귿번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같다. 자, 운동 방향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속도는 중력을 받으니까 아래로 되겠죠. 그러니까 같지 않다. 답이 3번이다. 라는 거. 디귿번에서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를 의미하겠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위치 시간 그래프니까 하나밖에 알 수 없어요. 기울기를 알 수 있는데 기울기는 시간분의 위치. 자, 시간분의 위치. 정확하게 따지면 위치 변화죠. 그러니까 속력이 될 수 있다. 또는 정확하게 말하면 속도라고 해야겠죠. 요 양을 알 수 있다. 이거는 포인트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게 속도 시간 그래프겠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고, 그 면적은 거리가 된다. 거리 또는 변이가 된다.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0초부터 4초까지 운동을 합니다. 근데 기울기가 일정하죠? 이렇다는 거는 속도가 일정하다. 라는 거 볼 수 있어요. 기억번. 이동 거리는 4m이다. 자, 4에서 8로 갔기 때문에 4m 움직인 거 맞죠? 자, 평균 속도는 2m/s이다.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죠? 전체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아닙니까? 그럼 전체 시간이 4초고요. 이동한 거리는 4m. 그러니까 평균은 1이다. 아니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냐? 지금 위치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가 일정하면 속도가 일정한 거지. 그러면 등속도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자, 3번 넘어갈게요. 자, 문제 읽어보시고요. 자, 뉴턴 법칙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가에서 가속도가 6이네. 근데 12뉴턴으로 밀죠. 그럼 F는 MA에서 자, 질량이 안 나와 있죠. 자, F가 10이고 A의 질량이니까 MA라고 합시다. 가속도가 6이니까 6. 그러면 MA는 2.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오른쪽에서 15뉴턴으로 밀죠. 자, 나에서 처음이니까 A와 B를 한 물체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 MA 질량이 2라고 했기 때문에 2 더하기 MB라고 하는 친구를 15뉴턴으로 밀어주는 거야. 그랬더니 가속도가 3이 나왔어요. 그럼 F는 MA를 쓰면 F가 15고요. 질량은 2 더하기 MB로 바뀌어요. 가속도가 3이죠. 그러면 MB는 얼마인가요? 그렇죠. 3이죠. B의 질량 물어봤으니까
3kg.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봅시다. 자, 이런 문제는 한물체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린 이유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주시고, 자, X축을 시간, Y축을 속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무슨 짓을 하냐면 등가속도니까 직선을 이렇게 그어줘요. 자, 정지했다고 했기 때문에 속도가 0까지 찍어주시고, 처음 시작하는 속도가 6이고, 중간에 4가 있지. 중간쯤, 자, 중간쯤 여기를 속도를 4라고 잡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P점, Q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0m라는 조건이 있죠, 문제에서. 10m, 10m라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 넓이가 10m가 나오겠죠. 자, 왜냐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고 넓이는 거리를 의미해요. 근데 10m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10m다라는 거. 자,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은 평균 속력을 이용하는 풀이가 있어요. 둘 다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자, 평균 속력 뭐냐? 6과 4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게 평균이죠. 그러면 이게 5가 되기 때문에 6과 4의 평균은 딱 중간. 중간이라고 하면 그래프에서 여기랑 여기가 같고요. 여기가 딱 5가 나오는 지점인데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로 문제를 풀 수 있어. 저 사각형의 넓이가 파랑 색깔 사각형의 넓이가 10인 거예요. 그래서 x에 있는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t라고 둔다면 5 곱하기 t가 10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2초다.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2초인 걸 알았기 때문에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학습 목표가 가속도를 구하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가속도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속도는 자, 시간이 2초래요. 자, 2초고요. 속도가 얼마 변했어? 6에서 4가 돼버렸죠. 그러면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가속도니까 4 빼기 6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울기가 총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건 조금 이제 이건 사실 보는 시선이 중요한데 EAS를 쓰시는 거예요. 왜 EAS를 쓰냐? 시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나와 있었으면 다른 공식을 썼을 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EAS를 씁니다. 그래서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2 가속도 모르니까 A 이동한 거리 S 10 얘는 나중 속도 4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 6의 제곱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계산하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똑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고, 자, 여기 X축이 6초가 돼야지 6분의 6을 만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번 PQ까지 평균 속력은 5이다. 맞죠? 자, 니은번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 크기는 1이다. 맞죠? 자,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보다 작다. 여기가 R 지점인데 전체 시간이 6초고 T가 2초이기 때문에 여기는 4초죠. 그러면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보다 작다. 맞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공부하실 때 Q부터 R까지 거리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죠. Q에서 R까지 넓이는 얼마일까? 그거는 자,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은 18이죠. 18에서 10 빼면 얼마야? 8m지. 그래서 여기가 8m가 나올 겁니다. 네,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읽어보셨죠? 나왔네요.
속도 시간 그래프 오른쪽에 나왔네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는데 가속도는 두 개 구간이 나눠져 있지. 자, 0부터 2까지는 기울기가 3이죠. 2부터 5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이걸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면적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면적이 거리지, 거리. 자, 0부터 2까지는 6m 이동했고 넓이가 6이죠. 그다음에 2부터 5까지는 3, 6, 18. 9m 이동했죠.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억번. 물체 이동 거리는 0부터 2초까지가 2부터 5까지보다 작다. 작죠. 작죠. 6m니까 맞죠. 물체의 질량은 2kg입니다. 질량 구하려면은 F는 MA 쓰셔야겠죠. F는 MA 쓰시는데 F가 6N이래요. 자, 6N. 마찰이 없을 때 6N, 계속 6N 받고 있죠. 근데 이때 질량은 모르니까 MA라고 두고 가속도가 이때 얼마였어? 3이었지. 3을 집어넣어줘. MA가 2kg이다. 라는 거. 맞네. 디귿번. R자임의 크기는 가속도 크기죠. 가속도 크기에 비례하죠. 1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작다. 3초일 때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2로 줄었잖아. 그치? 그럼 가속도 크기가 3일 때가 더 크니까 1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크다라고 해줘야겠죠. 답이 3번. 무난하게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6번 문제, 실험 문제가 나오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풀라고 하고 싶은데, 일단은, 자, 나왔으니까 풀어봅시다. 자, 자, 보시면, 용수철 저울로 당기면서 이제 수레 운동을 하는 거고, 자, 문제를 보시면 0.1초 간격으로 연속된 구간을 나누고 이동한 거리를 측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이구야. 자, 나에서 이동 거리가 1, 2 넘어갈 때마다 2씩 증가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 다는 뭐냐면, 추를 A를 나에서 했다면, 추 B를 이렇게 바꿨대요. 그랬더니, 늘어난 거리들이 조금씩 1밖에 안 늘어났지.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우리가 F는 MA에서 실험이 힘을 일정하게 뒀더니, 자, 질량과 가속도는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에서 이동한 거리 간격이 줄었다는 거는 가속도가 줄었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질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B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지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기억번. 나에서 수레의 속력은 일정하다. 이거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속력이 일정했으면 구간 거리가 계속 일정해야 돼. 이동한 거리가. 근데 아니죠. 자, 아니고, 니은번. 가속도 크기는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반대죠. 반대. 디귿번. 자, 추의 질량은 가속 A가 B보다 작다. 맞죠? 답이 2번. 사실 실험을 처음 보면은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겠는데, 자주 이제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케이트보드. 이제 고2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일상적인 거, 상식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봐. 자, 문제 봅시다. 자, 가만히 서 있죠. R자이면 얼마일까? 그치, 0이겠지. 자, 수평면이 A를 떠받드는 힘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자, 문제 보시면.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게 수평면이야. 자, 수평면이 A를 떠받들고 싶어. A를 떠받들고 싶은데 B도 있잖아. 그러면은 A의 중력과 B의 중력을 같이 들어줘야겠지. 그러니까 같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크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A가 B를 떠받치는 힘이죠. 그러면은 B가 A를 누르는 힘은 뭐라고 불러야 돼? 그치.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 있으니까 작용 반작용을 해야 돼. 힘의 평형이라 하시면 안 됩니다. 답이 1번이다. 자, 8번 문제 넘어갈게요. 8번 문제는 이제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학생들은 조금 어려워하는 유형일 것 같아.
자, 일단 문제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정지에 있으면 알짜임이, 그렇죠, 0이죠. 정지에 있거나 등속도면은 알짜임이 0입니다. 그럼 C의 질량을 모르죠. MC라고 둡시다. 자, 이때 정지에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천천히 정리해 보세요. 운동 방정식을 세우셔야 돼. 그러면, 자, MC, G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A는 mg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할 거야. 그런데 mcg가 있고 이 한 물체가 다 멈춰 있는 거죠, 처음에. 그러면은 mg만큼 A랑 C는 당기는 방향이 다르죠. 그거는 B는 중력이 없잖아. 그치? 중력이 있긴 한데 수평면이 막아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0. 그러면 mc가 m인 걸 알 수 있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A랑 C의 질량이 똑같으니까 당기는 힘이 똑같아서 정지에 있겠죠. 자, 두 번째, P를 끊어버렸네. 자, P를 끊어버렸어요. 자, P를 끊으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가속을 하겠지. 자, 이때 B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F는 MA를 쓸게요. 자, F는 mg밖에 없어요. C 때문에 생기는 mg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둘의 질량인 m 더하기 m의 a가 되겠고, 가속도는 2분의 1 g다. 5번이다. 4번이다. 답을 넘어갈게요. 9번도 이제 상식적인 문제죠. 제자리 높이뛰기를 하네요. 자, 기억번부터 봅시다. 가에서 사람이 수평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수평면이 사람에게 작용한 힘의 크기보다 작다. 아니죠. 같아야 되죠. 왜? 작용 반작용이잖아. 사람이 수평이면 수평면이 사람. 그러니까 아니고. 자, 니은번. 가에서 지구가 사람에게 작용한 힘과 수평면이 사람에게, 지구가 사람이면 사람이 지구라고 해야 작용 반작용이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답은 디귿인데, 자, 디귿번 보자. 지구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사람이 지구에게 작용 반작용이니까 크기가 같아야 되지. 방향은 반대고. 답이 2번이다. 자, 10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딱 봐도 운동량 보존 문제인 걸 아셔야 돼요. 자, 운동량 보존 문제는, 자, 운동량의 합과 처음 운동량의 합과 나중 운동량의 합이 같아야 돼요. 그 운동량 공식도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겠죠. 자, 가부터 봅시다. 가에서 A의 운동량은 5죠. 근데 플러스 5죠. B는 플러스 2죠. 자, 그럼 총합이 얼마야? 플러스 7만큼 있죠. 이게 보존이 돼야 돼요. 자, 나에서는 A는 1이고 B는 플러스 2V만큼 있죠. 그러면은 1 더하기 2V가 같아야 돼. 그럼 V는 얼마인가요? 3.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기억번. 충돌 전후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라고 돼 있어요. 운동량 변화량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 그렇지, 충격량이라고 하죠. A랑 B랑 충격량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같다. 자, 니은번.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이다.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랑 똑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구해봅시다. 자,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B 걸 물어봤으니까 얘는 6이죠. B의 운동량이 2에서 4로 변했어요. 그럼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야? 6 빼기 2니까 4죠.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으니까 4가 맞죠. V는 3 맞죠. 5번. 자, 11번으로 넘어갑시다. 또 실험이네. 자, 천천히 보시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세요. 자, 운동량이 PA라고 하는 운동량이 있었는데 갑자기 폭발했대. 왜 폭발했지? 자, 어쨌든 폭발했대요. 자, B랑 C가 분리돼서 운동량으로 한대. 그러면 자, 운동량 보존 법칙. PA는 자, PB 더하기 PC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자, PA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 근데 PB랑 PC는 어느 방향인지 몰라.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보통 운동량을 가지고 있대. 0은 아니잖아. 어쨌든 운동을 하고 있을 건데, 자, 문제 보기를 봤더니 가능한 것을 골라보래요. 가능한 것을 골라보래요. 자, 그럼 기억반부터 봅시다. 자, A의 운동량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5였어. 근데 C의 운동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자, 원래 A가 플러스 5였는데 C가 플러스 7이 됐대. 그럼 B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2면 되잖아. 그거 기억은 가능. 자, 니은번. 아이구야. 자, 니은은 딱 봐도 안 돼. 왜? B도 플러스 1인데 C도 플러스 6이야. 플러스 7짜리인데 플러스 5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말이 안 되죠. 니은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거 지우면 답이 1번인데 일단은 디귿번도 왜 안 되는지 보자. 얘도 다섯 칸이죠. 근데 얘는 두 칸인데 얘는 마이너스 세 칸이지.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한 칸. 디귿도 안 되네. 답이 1번. 아주 신선한 문제 같아. 자, 12번. 아, 이거 재밌겠다. 우리 남고라서 못하는데. 자, 재밌겠다. 그쵸? 근데, 잠깐만. 여자애랑 남자애랑 키가 똑같네. 와, 그치. 우리, 친구들끼리 이거 한 번씩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 물리 시간에, 김윤선 선생님한테 이거 실험 애들하고 하면 안 되냐고, 인라인 스케이트 사달라고 해가지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농담이에요. 인라인 스케이트 집에 있으시면 갖고 와서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보호대 착용하시고 공터에서 한번 해보시면 재밌어요. 자, 피겨 스케이트 하는 그런 빙판길에서 하셔도 이제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운동량 보존이에요. 운동량 보존이야. 그래서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기억번.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문제 읽어봐야 되겠죠? 자, 등속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서로 충돌을 했는데, 함께 오른쪽으로 등속도 운동을 했을 때, 대박. 자, 봐봐. A가 운동량을 이것만큼 가질 건데, 자, PA랑 PB를 더했더니, 얘가 양수가 돼버렸네. 그럼 누가 더 컸어? PA가 더 커야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맞네요. 자, 힘의 크기.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랑 B가 A에 작용 힘의 크기는 같아야 돼요. 왜 같아요? 작용 반작용이잖아. 같아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충격량도 같은 이유가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래요. 자,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후가 같아야 되죠. 답이 3번. 그럼 이 친구들은 계속 손잡고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안 멈춰주지 않은 이상 계속 갈 것 같은데. 자, 애들이 놀리겠다. 자, 13번 봅시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바람을 부는 거고 바람에 부는 게 길면 길수록 이제 운동량이 계속 커지겠죠. 그 상황을 나타낸 거야. 자, A와 B의 바람총의 평균 힘의 크기랑 시간을 봤더니 FT, FET만큼 나와 있죠. 그럼 충격량은 FT라는 공식이 있고 B는 EFT라고 있어요. 충격량이 누가 더 커? B가 더 크네. 그 운동량 변화량도 B가 더 큰 거지. 자, 기억반부터 보자. 바람총이 떠날 때까지 화살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아이고, 같으면 안 되죠. 좀 이거 한번 해볼까? 자, 니은번. 바람총을 떠나는 순간 화살의 속력이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맞죠? 왜냐? 운동량이 더 A가 작잖아. B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작은 걸 알 수 있죠. 디귿번도 당연한 건데 길이가 길면 길수록 운동량이 많이 변하니까 A가 B보다 짧은 게 맞죠. B는 운동량이 크잖아요. EFT만큼 있잖아. 그러니까 답이 4번이에요. 자, 14번 문제 봅시다. 이거 지금 야구 시즌인데 야구 좀 보시면은 선수들이 다 뒤로 봤거든. 공을 약간 글러브가 이렇게 있으면 글러브를 슉슉 하면서 막 잔상 이렇게 여기 얘가 잔상이구나.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 이렇게 글러브가 있으면 공이 이렇게 날라오면 살짝 뒤로 빼서 받아요. 왜냐면 감각적으로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 충격량을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일단 기억법부터 봅시다. A가 글러브에 닿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변화량이 A가 B보다 큰 것을 물어봤어요. A 보세요. A는 운동량이 P0였다가 0이 됐고 B도 마찬가지로 P0였다가 0이 됐어. 그럼 서로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격량이 크기가 같은 거야. 근데 기억번 보시면 운동량 변화의 크기는 같아야 돼요. 근데 충격량의 크기도 그럼 같아야 되죠.
평균 힘의 크기는 어떨까? A는 시간이 짧지. 자, I는 FT에서 시간이 짧으면 힘이 늘어나고 힘이 작으면 시간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나게 만들면 힘이 작으니까 A는 지금 시간이 짧잖아. 그럼 힘이 컸겠지. 그러니까 A가 평균 힘의 크기가 크다. 2번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 보셨죠? 한물체네. 그림 그리세요. 어, 정지했다 돼 있으니까 자, 여기가 P 지점.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Q 지점. 정지했으니까 R 지점. 자, 문제 조건을 읽어봅시다. 자, P와 Q의 높이차는 h이고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이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어이구야 3배래. 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이 3배이다. Q와 R의 높이차는 이라고 돼 있어요. 아이고 너무 어렵다. 자, 어떻게 푸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정석풀이. 정석풀이. 자, 정석풀이 뭐냐면 P에서의 속도를 V0라고 두자. 그 다음에 Q에서의 속도를 V라고 두자. V라고 두자. 그러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건데,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은, 자, 처음 하는 거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얘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예요. 얘가 일정해야 돼. 그러면 P점과 Q점과 R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다 보존돼야 돼.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공식이 2분의 mv 제곱이고 포텐셜 에너지 공식은 중력 mgh 이렇게 있습니다. 그 P점에서는 높이가 없으니까 자 P점부터 구하면 자 P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높이가 없으니까 0이에요. 얘가 Q점은 자 2분의 1 제로 mv 제곱 더하기 높이가 이번에 생겨버렸죠. mgh만큼 생겼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자, 2분의 1 mv0의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h만큼이죠. 자, 근데 문제 조건에 뭐라 돼 있냐면 운동하는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의 3배래요. 자, P에서 Q까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 있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써져 있어.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죠. 그러면 2분의 1 m v0의 제곱이 아니죠.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2분의 1 m v의 제곱에서 2분의 1 m v0의 제곱을 뺀 게 나중 빼기 처음. 얘가 자 q에서 r은 변화량이 나중이 0이죠. 정지하면 0이잖아. 운동 에너지가. 처음 2분의 1 m v의 제곱만큼 뺐더니 몇 배? 3배. 얘에다가 곱하기 3배를 해주시면 되죠.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자 2분의 4 mv의 제곱이 2분의 1 mv0의 제곱 마이너스는 다 플러스 쪽으로 넘겼어요. 그러면 v0가 몇 v? 2v라는 걸 구할 수 있어. v0가 2v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2v를 넣으면 이제 답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Q와 R의 높이차를 이제 물어본 게 문제였으니까 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시면 돼요. 자,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자, R점은 에너지가, 자, P에서 Q까지는 높이가 H고, Q에서 R까지 높이를 모르니까 H1이라고 하자. 그러면, 자, 다시, R점은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 0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H 더하기 H1만큼 올라갔죠. mg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에너지 보존 법칙 쓸 건데 2분의 1 m v0 제곱 더하기 0과 mg h 더하기 h1이 같더라 라는 거고 2분의 1 mv0 제곱을 h꼴로 나타내면 답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v0가 2v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4, 2분의
2분의 4. 2분의 3 mv 제곱이 mgh가 되고, 그러면은, v 제곱이 얼마야? 3분의 2 GH지. 3분의 2 GH지. 그러면, 자, v0의 제곱을 알기 때문에 4v 제곱이고, 여기다가 4분의 1만 넣어주면 되겠네. v제곱 대신에 4분의 1 v0 제곱 넣어줘 보세요. 그러면 4분의 1 v0 제곱이 3분의 2 gh. 그럼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정석으로 푸는 풀이가 있고요. 두 번째 풀이가 있어요. 두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 여기다 쓸게. 그 풀이가 이렇게 푸는 거야. 어떻게 푸냐면 자, P점에 그 운동 에너지를 그냥 K0라고 두는 거야. K0라고 두는 거야. 운동 에너지를 그냥 K0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Q점은 모르니까 K라고 두는 거야. K라고 두는 거고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H라고 둬보세요. 그러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이거죠. 그러면은 자 K0는 K 더하기 H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다음에 문제에서 준 조건 있지. 에너지 변화량을 말했잖아. 맞죠? 그러면 자 나중 빼기 처음이 3배에 봐봐. R점은 운동 에너지가 0이죠. 그리고 높이는 똑같이 H 더하기 H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K 마이 다시 그 R점에서 Q점 변화량은 0 빼기 K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그러면 K0가 4K예요. 이런 걸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R점에서 높이를 이제 H1을 구하는 게 목표야. H1을 H로 나타내는 게 목표잖아. 그러면 자, K0가 4K니까 이거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어 보시면 3K는 H 요걸 구할 수 있지. 3K는 H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Q에서 R까지 에너지가 보존돼야 돼요. K 더하기 H랑 H 더하기 K, H1이 같아야 돼. 그럼 H는 날라가고, K가 3K, K가 3분의 1 H니까 H1 이렇게 해가지고 H1을 3분의 1 H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 하나 더 있거든. 자, 뭐냐면 운동으로 푸는 건데 에너지 조건을 이용해서 운동으로 푸는 건데 아까 우리가 V0가 2V고 얘가 이제 V고 2V잖아요. 요 높이를 EAS를 써서 구할 수 있어. EAS 써가지고 속도 변화량 구하고 EAS를 써서 여기 높이를 구하고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자 보여드릴게. 자 EAS 거리가 H죠. V제곱 마이너스 2V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EAH1을 넣어서 자 나중 속도 0 빼기 처음 속도 V제곱을 하고 어차피 H1만 H로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나눠버리면 답이 나와요. 자 H1분의 H는 V제곱분의 3V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3분의 1배구나 하는 걸 구할 수 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6번 별표예요.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왜 어렵냐면 설명하기 조금 까다로운데 자 중력이 달리면 용수철이 평형점이 바뀌어요. 우리가 개념에서 자 여기가 원래 길이야. 이게 원래 길인데 여기가 평형점이야. 이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중력이 달리면 이게 원래 길이면 원래 길이가 평형점이 아니야. 여기는 원래 길이가 평형점인데 중력이 달리면 원래 길이가 평형점이 아니라 요거만큼 늘어난 이 길이가 평형점이 돼버려요.
평형점이 새롭게 바뀌고 이 평형점으로부터 그 왔다리 갔다리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이 짓거리를 해줘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가에서 보시면 자, 정지한 거 보이세요? 여기가 평형점이에요. 근데 문제 자세히 보셔야 돼. 가만히 늘어난 상태로 정지했다고 돼 있지. 순간 정지했단 말 안 했잖아. 순간 정지한 거는 최대로 늘어났을 때 순간 정지하는 거거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 평형점으로부터 L만큼 늘어난 상황이야.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있을 거고 용수철 때문에 KX만큼 길이가 있을 거야. 그 MG란 KX가 같다를 이용하는 건데 그 길이가 L이기 때문에 KL이라 둡니다. 설마 용수철 힘 구하는 공식을 안 배우고 이걸 듣는 건 아니시겠죠? 자, F는 KX가 용수철 힘이에요. X가 늘어난 길입니다. K는 용수철 상수예요. 설마예요. 자, MG가 KL이다. 이거를 구해놓고 나를 봅시다. 나에서 봐봐. 평형점으로부터 L만큼 늘렸잖아.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가 지금 평형점이니까 늘어났죠, 지금? 그러면 위로 올라가고 다시 위로 L만큼 올라가고 다시 평형점 내려오고 다시 내려가고 이 짓거리를 계속 반복할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속력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속력의 최대값은 항상 기억하세요. 평형점에서 생겨요. 평형점에서 생기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푸셔야 된다. 자, 그러면 맨 바닥에서 에너지를 이제 맨 바닥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할게요. 용수철이 지금 얼마 늘어난 거죠? 2L만큼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공식을 씁시다. 자, 2분의 1 K X의 제곱. 용수철 에너지 2분의 1 K X 제곱이에요. 설마 이거 모르고 들어오는 학생 없겠죠? 자, 2분의 K 2L 제곱이 있고 운동 에너지 0이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0이죠. 이 상태에서 최대값이 언제 생긴다고? 평형점에서 생긴다 했죠. 자, 평형점은 여기가 평형점이죠. 자, 그 파랑 색깔로 칠한 이 부분이 평형점이야. 그럼 평형점에서는 자, 늘어난 길이 얼마야? L만큼 늘어났죠. 원래 땅바닥에서 하면은 평형점은 길이가 0이야. 근데 이건 땅바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평형점이 길이가 있습니다. 2분의 1 KL의 제곱. 그다음에 높이가 H만큼 올라갔죠. L만큼 올라갔죠. MGL이 있고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 다른 말하면 속력의 최대값. 요게 2분의 1 MV의 제곱. 최대값이니까 맥스라고 씁시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다 넘길 건데 문제 답을 보시면 K가 남아있게끔 유도를 시켜놨죠. 그러면 MG 대신에 KL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2분의 3 KL의 제곱이 되죠. MG가 KL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은 2KL 제곱이니까 이거죠. 그러면은 Vmax를 구하시면 루트 n분의 KL이 된다. 답이 그래서 2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자, A, B, C, D가 있고요. A, B는 등온 과정, B, C는 등적 과정, C, A는 단열 과정입니다. A, B가 등온 과정이래. 그러면은 자, 여기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죠. 0. 자, 열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W인데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야. PC 여기는 뭐가 있어? W가 0이죠. 그 다음에 CA는 단열이라 했으니까 Q가 0이죠. 자, 이렇게 하신다. 공식은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QAB는 AB에서 W랑 똑같고 자, QBC는 BC랑 똑같고 AC는 0은 WAC 더하기 AC 이렇게 쓸 수 있지. 뭐 물어보는 거 한번 봅시다. 기억번. 자, AB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 열을 흡수하는 거는
부피가 늘어나면 흡수하는 거죠. 단열 아니면, 단열 아니면, 단열 아니면 무조건 열을 흡수할 때 부피 늘어나면 돼. 맞죠? 자, 니은 번. 기체 내부 에너지는 A가 C보다 크다. 이거 별표예요. 자, 우리, 자, CA 과정 봐봐. 단열 압축이죠. 부피가 줄어들면 압축이라 그러죠. 단열 압축은, 자, 우리 기억해야 돼. 온도가 증가해요. 자, 단열 팽창은 온도가 내려가요. 자, 왜 그러냐면, 수업 때 다 들으셨을 텐데, 자, 압력과 부피 곱이 온도랑 똑같죠. 그래서 온도 앞에 붙은 얘네들 상수, 그 물리 원에서는 상수고 화투에서 다시 배울 텐데 화투는 상수가 아니에요. 자, 이 NR이 상수야. 자,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원래 보통의 경우는 온도도 같이 줄어들어. 근데 압력이 너무 많이 증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어쩔 수 없이 증가해 버려. 그러니까 부피가 두 배만큼 줄어드는데 압력이 막 네 배 증가해 버려. 그러면은 얘는 온도가 두 배 증가하겠지.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지. 정확하게는 3분의 2승배만큼 차이 나는데 그건 대학가 가서 배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단열 압축된 온도가 증가한다. 학생들은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도는 그 A에서가 커요. 그럼 온도는 내부 에너지랑 관련이 있으니까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가 맞죠? 자, 디귿번. B에서 C가 방출한 열량이 CA에서 받은 일과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그려드릴게요. 자, 이거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 자, 문제 나와 있는 조건 이용하면, 자, C에서 A는 단열 0이야. 그 다음에 A에서 B는 내부 에너지가 0이고, B에서 C는 W가 0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봐봐. 자, QAB고, WAB야. 그다음에 QBC고 자 델타 UBC야.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얘 둘이 더한 거랑 똑같아야 되지. 그러면은 QAB가 WAB랑 같다는 거 알 수 있고 QBC가 델타 UBC랑도 같아야 돼요. CA는 자 얘가 WCA라고 치면 델타 UCA가 되겠지. 근데 얘네들의 합이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럼 WCA가 마이너스 요거구나. 요거까지 구할 수가 있죠. 자, 물어본 게 뭐였어? B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을 물어봤죠. B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CA 과정에서 받은 일과 같냐 물어봤는데 이거 왜 별표냐면 자, 내부 에너지의 합은 0이다를 꼭 이용하셔야 돼요. 자, 내부 에너지 합은 0이다. 한 번의 순환 과정 하면. 그러면 봐봐. 여기서 그래서 표를 합 이렇게 만들고 얘가 0이어야 돼. 얘가 0이어야 돼. 그러면은 결국에는 델타 UBC랑 델타 UCA랑 똑같죠? 맞죠? 근데 BC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이 델타 UBC랑 똑같은 거 아니야? 왜요? 여기 나와 있잖아. 그리고 델타 UCA는 뭐야? 얘랑 받은 일이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얘가 WCA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같다가 맞아요.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답이 5번이다. 근데 그냥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이잖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아, 이건 너무 쉽다. 자, 문제 보셨을 것 같고, 200줄 있고, 160줄 있죠.
그럼 W가 얼마여야 돼? 40이면 되죠, 40. 맞죠? 맞죠? 그 여기가 고열원, 저열원이야. 온도는 T1이 T2보다 크다. 이것도 알아낼 수 있고. 자, 기억번 봅시다. T1은 T2 맞죠? 니은번 W 40 맞죠?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200짜리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40만큼 빠지고 나머지 160이 방출하는 열로 되는 거야. 연료율은 자 Q1분의 W인데 Q1이 들어간 열이죠. 200만큼 들어간 열. W는 40만큼 일을 했어. 그러면은 5분의 1이니까 0.25는 아니죠. 4분의 1이 0.25니까 아니죠. 답이 3번. 19번 볼게요. 문제 읽어보시고. 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온도가 T1, T2인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주사기 안에 공기의 부피 변화를 관찰한대요. 자, A 안에 있는 공기 부피는 이제 증가한다 돼 있는데 B 안에 있는 공기 부피는 감소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이고야. 자, 원래 처음에 같은 부피의 공기였어. 근데 무슨 온도를 가진 거에다가 넣었더니 한 녀석은 부피가 증가하고 한 녀석은 부피가 감소했어요. 자, 뭐 감을 못 잡겠죠. 그럴 때는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T1 안에 있는 물에서 A 안에 있는 공기로 열이 이동한다. 이러면은 말이 되지. 자, 그 T1짜리 온도의 물에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부피가 갑자기 증가했대. 그러면 열이 들어갔으니까 부피가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열이 이동한다가 맞겠죠? 그 다음에 A 안에 있는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열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일정하다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열을 받으니까 내부 에너지랑 1인데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W도 증가했겠죠? B 안에 있는 공기는 외부에 일을 한다. 자, 외부에 일을 한다. 자, Q가 요거 더하기 W인데 얘가 열을 뺏겼죠?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열을 뺏겼겠지? 얘네들이 다 감소해. 그렇다는 거는 W가 내려간다는 거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라고 그래요. 일을 하는 거는요. W가 증가할 때만 일을 한다라고 그래요. 얘는 일을 받는다라고 해야 돼. 답이 1번이에요. 마지막 대망의 20번. 여기까지 47분 걸렸네. 자, 문제 봐보시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봤는데, 불편해. 뭐가 불편할까? 높이를 안 줬잖아. 그치. 높이를 h라고 둡시다. 그리고 사전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해야 돼. 근데 일정하지 않는 상황이 나와. 언제 나와? 마찰을 받거나 장력을 받거나. 물리원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마찰력을 받거나 장력이 있거나 하나인데, 자, 탄성력은 장력 아니야. 그거는 별개야.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할 때는 왜 변화하냐면, 어, 외력에 의한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외력의 종류가 마찰 아니면 장력이 있어요. 양력이 있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변해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외력계 하는 일과 같다. 요걸 이용해야 되는 건데 말이 어렵지. 말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어. 근데 마찰을 만나면 이 마찰 W 마찰이라 하죠. 자, 이거면은 어, 자, 죄송해요. 이 처음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마찰만큼을 빼. 그러면 나중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 역학적 에너지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나중 빼기 처음이죠. 얘가 이렇게 되지. 그래서 나중 빼기 처음을 뭐라 그래? 변화량이라고 하죠. 변화량. 자, 이거 역학적 에너지 줄여서 썼어요. 역학적 에너지 나중 처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식이 나오는 거거든. 나오는 건데 자, 이것도 어렵다. 약간 예를 들어볼게.
처음에 에너지가 10만큼 있었어. 근데 마찰을 만나서 4만큼 깎였어. 그럼 얼마 남아? 6 남지. 요렇게 푼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해볼게요. 자, 마찰이 없는 빗면 봐보세요. 자, V만큼 속도를 가지고 있네.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지. 다음에 바닥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0이야. 근데 얘가 꼭대기 올라갔더니 정지했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0이고 포텐셜 에너지가 mgh로 증가하겠지.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이 mgh구나 하고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자, 2분의 1 EM이야, EM. 속도가 2V의 제곱인데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근데 마찰면에 계속 만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W만큼 생겨버리는 거야. 무슨 W? 마찰이 감소시키는 에너지만큼. 그러겠죠? 그러고 했더니 얘가 V만큼이 돼버렸대. 2분의 1 EM V의 제곱 더하기 포텐셜 높이는 없으니까 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P에서 Q까지 이동한 P까지, Q에서 P까지 운동하는데 역학제 에너지 감소량이라며 역학제 에너지 감소량은 결국에는 이 파란 색깔 마찰 이걸 구하라는 거야. 그럼 W 마찰은 오른쪽으로 넘기고 밑도 넘기고 그러면은 2분의 1 EM 3V의 3V 제곱 더하기 MGH죠. 자, 질문. MGH를 없애야 돼? 2분의 1 MV 제곱을 없애야 돼? MGH를 없애야 되죠. 2분의 1 이거 3MV 제곱이 되고 이 MGH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MV 뭐 잘못했나? 어, 계산이 좀 틀렸나 보다. 자,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아, 그렇죠. 여기 EMV 제곱이죠. EMV, EMG. 질량이 EM이니까 EMGH지. 그러면 자, 3MV 제곱 더하기 MV의 제곱이니까 4MV 제곱. 답이 4번이다. 구하는데 다른 풀이. 아까 했던 또 다른 풀이 볼게요. 자, 어떻게 들어있어? 그치. 두 번째 풀이 이제 치환하는 그거야. 아까 K랑 이렇게 치환했잖아. 자, 봐봐. 이 에너지를 K라고 둘게요. 그리고 높이 H만큼 올라가면 H라고 할게요. 그럼 이 K라고 하는 애가 H로 변하는 상황이 생겼고 두 번째 B 봐보세요. 질량이 2M짜리죠. 근데 속도가 2V지.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러면 봐봐. 2분의 1이고 2M이고 속도가 2V의 제곱이야. 그러면 원래 K라고 하는 애가 2분의 1 MV 제곱을 K라고 잡았어. 그럼 B는 몇 K라고 해야 될까? 자, 질량이 2배 늘어났으니까 일단 2배죠. 속도가 제곱이니까 4배 증가하지. 그럼 몇 K야? 8K지.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8K만큼 에너지를 가져. 그러면 8K 더하기 H인데 질량이 또 EM이죠? 그럼 EH라고 해야 돼요. 얘가 이제 마찰 때문에 감소를 해요. 아까랑 똑같이 W 마찰이라고 해볼게. 얘가 얼마가 되냐? 바닥 가면은 2분의 1 EMV 제곱이지. 그럼 2K로 바뀌어버렸네. 바뀌었죠? K랑 H랑 같으니까 집어넣어주면 이거 사라지죠. 2K랑 EH 사라지지. 그러면 W 마찰이 8K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근데 K라고 하는 게 뭐였어? 2분의 1 MV 제곱으로 우리가 바꿨잖아. 그러니까 4MV 제곱 똑같이 나온다. 이걸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6월 모의고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조금씩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2021학년도께 문제가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